여러분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기 단돈 40달러짜리 피자를 먹고 무려 8천억 원을 지불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류 화폐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가상의 숫자가 진짜 가치를 가지게 된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무모한 거래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시간을 돌려 2010년 5월 22일 플로리다의 한 프로그래머가 글을 올립니다. 그의 이름은 라즈로 하니에츠. 비트코인 포럼에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죠. 내게 피자 2판을 보내주면 10,000비트코인을 주겠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매니아들의 장난감이어 불과했습니다. 피자 2판의 가격은 겨우 41달러였고 10,000비트코인은 그저 데이터 조각이었죠. 놀랍게도 며칠 뒤 제레미라는 소년이 이 제안을 수락하며 피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실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공짜 피자를 먹어 기뻤겠지만 이것은 거대한 실험의 성공이었습니다. 가상의 존재가 현실의 무게를 갖게 된 역사적인 비트코인 피자데이의 탄생이죠. 하지만 이 거래 뒤에는 엄청난 경제적 배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종이 조각에 불과한 지폐를 가치 있다고 믿으며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가가 보증한다는 그 신뢰라는 개념이 뿌리채 흔들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라즈로가 피자를 사 먹기 불과 2년 전 세계 경제는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복수를 꿈꾸며 태어났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150년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이죠. 사람들의 노후 자금은 공중분해되었고 평생 일군 집은 압류당했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은 절규했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위기를 만든 주범들이 오히려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무너지는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의 달러가 홍수처럼 쏟아졌죠. 돈의 양이 늘어나면 당연하게도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앉아서 자산을 도둑맞는 기분을 느낀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은행과 정부를 더 이상 믿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그 혼란의 정점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온라인에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제안하죠. 중앙은행도 정부의 간섭도 없는 수학적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 사람이나 허황된 꿈을 꾸는 천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합니다. 사토시는 첫 번째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당시 영국 타임즈지의 헤드라인 뉴스였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죠. 재무정관,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였죠. 신뢰할 수 없는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산 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사토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가 아니라 사이퍼펑크라는 집단의 후계자였습니다. 암호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던 해커와 수학자들의 오랜 노력이었죠. 비트코인은 수십 년간 실패했던 디지털 화폐 실험들의 최종 완성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화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억압에 저항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주인이 있어야 법이죠. 그런데 왜 사토시는 자취를 감췄을까요? 비트코인이 세상의 자리를 잡아가던 2011년 사토시는 마지막 이메일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러 떠난다는 짧고도 미스테리한 말뿐이었죠. 그가 소유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두고 그는 왜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부재가 비트코인을 가장 완벽한 화폐로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직전의 해, 2008년입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숲 이면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돌고 있었죠. 부동산 거품은 한계치에 도달했고 모두가 승리자라고 믿었던 파티는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가 코앞까지 닥쳐왔다는 사실을 평범한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58년 전통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세계 4대 투자은행 중 하나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히고 설켜 있던 시스템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현대 금융의 신화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의 돈을 맡긴 은행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은행가들의 탐욕으로 벌어진 잔치의 뒷감당은 오롯이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연금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는 비극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미래가 파괴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기존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은 해결책은 황당하게도 돈 찍어내기였습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천문학적인 양의 달러가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풀렸습니다. 정부는 종이 위에 숫자를 인쇄하는 것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양이 늘어날수록 개인들이 가진 화폐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결정된 이 정책은 성실한 저축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약탈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모순은 사고를 친 은행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가 정의를 집어삼켰습니다. 은행가들은 보너스 파티를 벌였지만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내 돈을 맡긴 은행이 내 세금을 뺏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썩은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가? 기존 금융 질서가 처참하게 붕괴하던 바로 그때 사이버 공간의 한 구석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한 편의 논문이 인터넷 메일링 리스트에 전송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9페이지짜리 짧은 문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앙 관리자 없이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의 설계도가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2009년 1월 3일 드디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네시스 블록, 즉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사토시는 이 역사적인 첫 번째 블록 안에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숨겨두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 속에 박혀 있었죠. 그 메시지는 바로 2009년 1월 3일자 영국 타임스지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은행들을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둔 재무장관이라는 짧고 강렬한 문장이었죠. 비트코인의 코드 깊숙한 곳에 기록된 이 문구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박제하고 대안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개발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사토시의 정교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사토시가 타임스지에 기사를 새겨넣은 것은 이 화폐의 본질이 저항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가치를 훼손하고 실패한 은행에 돈을 퍼주는 시스템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할 수 없는 수학적 법칙에 의한 화폐 시스템을 꿈꿨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간 대신 조작 불가능한 코드를 믿기로 한 인류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돈은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합의와 수학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세상에 대한 가장 깊은 불신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뢰의 기계가 되었습니다. 중앙의 통제 없이도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투명한 장부 말입니다. 2008년에 절망이 없었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기묘한 발명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디지털 혁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 믿음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반짝이는 금속과 컴퓨터 속의 코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바로 그 희소성 때문이었죠. 비트코인은 이 금의 희소성을 디지털 세계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금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듯이 비트코인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정한 최종 발행량은 딱 2,100만 대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원해도 단 한 개도 더 만들어낼 수 없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완벽하게 희소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수학적 법칙이 공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는 어떻습니까? 중앙은행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죠.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권력이 아닌 수학을 믿는 새로운 신뢰 시스템의 등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설계를 마친 사토시 나카모토는 대체 누구일까요? 전 세계의 수사기관과 기자들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일본의 수학자라는 설부터 암호학 전문가 그룹이라는 설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그는 2010년 말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이름조차 가짜인 디지털 세상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 사토시의 부재는 비트코인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면 정부의 압박을 받거나 시스템을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시스템이기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멈출 수 없죠.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의지를 넘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가 가진 힘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약 1,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죠. 놀라운 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인이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를 탐하는 인간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관찰자였을까요? 이 거대한 침묵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화폐 이상의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을 수학적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주도 없고 경전도 없지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신독에 있죠. 그들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약속보다 변하지 않는 코드를 더 신뢰합니다. 2,100만이라는 숫자와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이라는 법칙. 이 수학적 확신이 비트코인의 거대한 가치를 지탱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뢰 기계입니다. 우리는 은행원이 정직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려 해도 네트워크 전체가 이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심지어 비트코인은 금보다 다루기 훨씬 편리합니다. 무거운 금괴를 들고 국경을 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도 들지 않고 위조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진화된 형태의 금인셈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의 합의에서 나옵니다. 금이나 지폐도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기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은 이제 실체 없는 거품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의 시대가 낳은 가장 강력한 신뢰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실험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8천억 원짜리 피자 한 조각에서 시작된 이 무모한 실험은 단순히 프로그래머들의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폐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고도의 기술이 낳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라는 불신의 시대가 낳은 절실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은행도 국가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절대 법칙을 선택한 것이죠. 학자들은 비트코인을 신뢰의 기계라고 부릅니다. 중앙 통제자 없이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원장, 조작 불가능한 코드. 이것은 인간의 탐욕을 배제한 최초의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의 주권이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은행이 독점하던 발행권이 이제 개인의 손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고 있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드 속에 법이 있다. Code is law. 사람은 변하고 정치는 타협하지만 수학적 코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실체 없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디지털 문명의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나요? 거품이라기엔 흙뿌리가 너무 깊고 자산이라기엔 변동성이 우리를 괴롭히죠.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금융 문맹 탈출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전 세계의 컴퓨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기에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이 역설적인 시스템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10년 뒤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여전히 8천억 원짜리 피자 이야기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화폐의 기준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폐의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지켜보는 눈은 필요하죠.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